오셨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데 원래는 여기 얼마 정도 있다가 가실 계획이 있나요? 원래 이달 말에 갈 계획이에요. 이달 말에 LG 엔솔 이쪽에서 3년째. 상황이 뭐 저기 집에 자택에서 계시는 것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볼 때 촬영을 해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딴 데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기 건강하게 잘 계시더라. 네, 세 분과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군사작전처럼요, 쇠사슬을 몸에 묶어서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이번 단속에 투입된 요원 수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예. 무려 50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라든지 연방수사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총동원된 작전을 펼쳤는데요. 예. 이날 현지 시간 4일 새벽에 단속이 시작이 됐는데 헬리콥터가 투입돼서 상공을 돌면서 공장 전체를 굉장히 주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요. 일부 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하수 웅덩이에 숨거나 혹은 환풍구와 연결된 천장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는 예.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상이 충격적이었어요. 공장 직원들이 신체 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원들의 다리나 양손에 쇠사슬을 묶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맞습니다. 장면이에요. 그런 예. 모습으로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체포 대상이 됐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단속에 응했던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민국이 상당히 거칠게 단속을 하는데 뭐 헬기 공중에 헬기 떠 있고 지금 영상 보면 총까지 차고 있어서 반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전해진 영상에 따르면 예. 순순히 단속에 응했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체포가 돼서요. 구금 시설로 지금 이동해 있는 거죠. 그렇죠. 조지아주 포크스톤 이민자 수용소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수용소는요, 이전부터 열악한 환경이 미국 내에서도 지적되어 오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 미국 내부에서 이제 조사한 보고서에 따라서도요, 매트리스가 다 찢어져 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고 합니다. 벌레가 들끓고 변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좀 악명 높은 공간이어서 예. 지금 한국인 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땡볕에 지금 뭐 기다리고 면회를 기다리고 그런 상황인 건데 수감자 처우 부분에서도 미국 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냉방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용자들이 태양볕에서 그대로 이 폭염에 노출된 적도 있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예. 실제로 구금자 16명이 폭염에 3시간 이상 방치가 됐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과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더위를 건디는 건 물론이거니와 천식 발작을 일으켜서 30차례 이상 이 천식에 도움이 되는 흡입기를 요청했는데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는 그런 보고서의 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지도 보시면 조지아주에 이 공장이 있는 거고 조지아주가 또 아틀란타하고 뭐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곳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 많이 살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놀랐어요. 이번 일을 한국에서 접한 우리도 이렇게 충격인데 예. 현지 교민들은 이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더 큰 공포가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한 현지 교민은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트럼프 정부는 비자 문제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엄격하죠. 것이란 걸 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안일한 대처와 또 관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기업들이 문제다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민은 공장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지인들이 연행이 됐는데 젊은 청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예. 라면서 괜히 잘못 없는 직장인들만 고생이다 이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대처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단속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최근부터 이제 이 비자를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졌고 이제 이유 없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주에는 10년 전에 기아 자동차 공장도 설립이 됐었고 또 10여 년 전에는 여기 엘라베마의 현대차 공장도 설립이 되셨습니다. 그때도 단기 출장하시는 분들은 다 B1 비자로 오셔서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보고 가셨습니다. 흑과 백이 없는 회색지대에서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적용을 함으로써 그동안 문제 없이 보던 업무들이 한순간에 이제 범법으로 취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받았던 비자는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비자 문제가 주된 예.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비자라든가 혹은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사람들인데 사실 이제 엄격히 B1 비자 같은 경우에 뭐 최대 6개월 정도 동안 이 비즈니스 회의라든가 혹은 뭐 계약, 시장 조사와 같은 활동은 가능한데 급여를 받는 현장에서의 노동이라든가 혹은 시공은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라든가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맞긴 한데 이 과정에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스타 비자라든가 B1 비자를 받고 출장을 가는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사 계획 같은 것들은 워낙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비자 발급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인식 자체도 무척 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B1 비자로 입국을 해서 뭐 일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긴 했는데 예. 언젠가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미국 비자 문제를 좀 곤란을 겪는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다가 이틀 만에 오늘 입장을 조금 바꾸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But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오늘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겠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시사를 했는데 임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의도를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공장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고사라고 볼 수 있는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공장이 사실상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공장인데 이 전기차와 배터리는 대표적인 이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 대해서 이런 탄압하는 모습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핵심 경합지로 떠오른 조지아주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현지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회사들의 현지 채용 인력을 늘리라는 압박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인을 고용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분석이고 세 번째로는요. 현재 치열하게 한미 간에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이 대미 투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단속을 벌임으로써 이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좀 승기를 잡기
하기 위한 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데 우리 정부 관계자나 기업 관계자들 이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김 여사 오늘 내놓은 입장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과 관련해서 두 번의 입장을 내놨고 예.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오늘 내놓은 반응은 첫 반응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미국 정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은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인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명이나 지금 구금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게 본심일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죠. 앞서 이제 임주혜 변호사께서 내년 중간선거 포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신고했다라고 주장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치인이 공화당 그러니까 강성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바로 토리 브레넘이라는 미국 공화당 소속의 극우 성향 정치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자면 우선 미국 해병대 총기 교관 출신이고 현재는 이제 공화당 소속의 극우 성향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제12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의 예비 후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이 밝히기에 이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의 주민을 고용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이 부분 이민 노동자 고용 관련 건으로 공장에 대한 신고를 넣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사람 지금 페이스북에 악플이 이제 한가득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항의하는 그런 문자 폭탄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그런 겁니다. 계약 망치려고 그러는 거냐. 비판적인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석방 발표가 났죠.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0일 정도로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일 수요일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300명 전원이 귀국을 모두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예. 개인에 따라서 귀국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구금 상태로 미국에 남아서 법적인 문제를 좀 다퉈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일로 향후에 미국 입국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에 미국 정부와 싸워서 해결하고 오고 싶다면 그 방법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 형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준 변호사 이게 추방되느냐, 자진 출국되느냐 이게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절차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 자진 출국 그리고 강제 추방 또 이민 재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자진 출국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석방이나 귀국이 상당히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에 반해서 이 강제 추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당국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고 예. 이민 재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겠죠. 뭐 수개월부터 수년까지도 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예. 되면은 이 강제 구금 상태가 또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이런 자진 출국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김윤진 아나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라고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한 라인이 가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미 예. 정상회담 이후에 구축된 강훈식 실장과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한 라인이 이번에 잘 가동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